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을 읽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짠맛으로 부산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김혜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의 짠맛. 저는 부산 짠맛 하면은 그냥 바닷가의 바닷물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짠맛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나요? 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짠맛 하면 저는 짭짜리 토마토가 생각이 나네요. 대저 토마토요. 네네, 맞습니다. 그쵸. 그게 부산의 정말 유명한 또 토마토 중에 하나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먹는 것들이 아니라 식물로 가면 염생식물이라고 짠 땅에서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짠 땅에 식물이 살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짠 땅에서는 식물이 살기 어려운데요. 네, 염생식물이라는 독특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들은 바닷가에, 특히 부산의 해안 같은 다대포 해변 같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짠 기를 머금은 식물이라 그래서 염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 염생식물 중에 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식물들이 있을까요? 네, 해당화 아시죠? 해당화요? 네네네. 바닷가에 가면은 크게 피는 붉은 색깔 꽃이 있는데요. 네, 그 해당화도 염생식물에 속하고요. 또 부산의 어르신들이 종종 드시는 번행초라는 바닷가에서 자라는 시금치 맛이 나는 식물도 있는데요. 우와, 네. 그러면은 그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그걸 가지고 뭐 요리를 해 드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요리도 해 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부산의 짠맛 중에 또 독특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금 누룽지라는 거였고요. 소금 누룽지요? 네네. 소금 가마에 불을 지피다 보면 저희 밥할 때도 왜 위에는 흰밥이지만 밑에는 누룽지가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소금 가마도 위에는 하얀 소금이 상품성이 있지만 밑에 눌러붙은 소금은 상품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2, 3cm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소금 가마에 소금 누룽지를 얻으려고 마치 엿바꿔 먹듯이 와서 소금 누룽지를 얻어가기도 하고 그 소금 누룽지를 빨면 엄청 짜면서도 약간 쇠맛이 났다고 해요. 쇠맛이요? 네네. 좀 구수한 맛이 날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네, 보네요. 엄청 짜고 네, 엄청 약간 쇠의 그런 맛이 났는데도 그거를 혀가 다 부르트도록 먹었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와, 그럼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간식이 되었군요. 네네. 신기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부산 음식이 좀 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왜 그런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바닷물이 짜고 그 바닷물에 해풍이 불어오고 그러니 그 영향으로 짠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부산의 짠맛을 좀 조사하시는 중에 좀 새롭게 발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부산의 소금과 관련해서는 소금 가마가 있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금 가마요? 네네. 그럼 소금 가마가 있었다면 뭐 소금을 만드는 좀 생산 과정이 부산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소금 가마를 이용을 해서 소금을 구웠던 자염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산 과정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끓인다고 하셨잖아요. 끓이거나 굽는 그런 생산 과정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천일염은 염전에 물을 가둬서
태양열로 증발을 시키는 건데요. 네. 자염은 조금 다르게 낙동강 하구에 있는 명지 같은 경우에는 염전을 그 물때에 맞춰서 그 수위가 올라갔을 때요, 수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염전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네. 그 바닷물이 짠 흙에 이렇게 짠 흙에 잘 스며들게 해서 염도를 높이는 작업이 먼저 있고요. 그 염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때 소를 끌고 다니면서 썰애질이라고 하는데요. 흙을 계속 뒤집어주면서 그 흙에 소금기가 묻어나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흙 자체가 짠 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짠 흙이 어떻게 소금이 되는가 하면요. 그 짠 흙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또 짠 물인 바닷물을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 짠 흙에 붙어 있던 소금기가 바닷물에 녹아서 점점 더 염도가 더 강한 짠 물이 되고요. 예. 그 물을 가마로 옮겨서 끓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물은 증발이 되고 하얀 소금이 남게 된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그 규모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까 가마에서 끓인다고 하셨잖아요. 그 규모가 한 어느 네네. 정도가 될까요? 약간 그 분계 염전하고 명지 쪽의 염전하고 규모가 달랐다고 하는데요. 분계 염전 쪽은 약간 동이어서 가마가 좀 작은 소금 가마들이 있었고, 명지 쪽에 있는 염전의 소금 가마들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자료로 남아 있는 거는 없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은 한 10평에서 15평 규모? 의 크기이고 사람 장정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쇠가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알진 못하지만 들어보니까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보다 좀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염전에서 일을 했나요? 천일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선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요. 천일염은 처음에 그런 네모 반듯한 염전을 만들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대요. 네. 하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비용이 소금 생산에 많이 들지는 않은 거죠. 근데 자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염전이 하나당 평이 3,500평 정도 됐다고 해요. 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일을 했고요. 그런 소금 가마에 불을 피워서 그 소금을 만드는 과정 이외에 넓은 염전에 그 짠 흙들을 모으는 작업을 할 때는 소금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금을 모으는 작업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부산의 짠맛은 정말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는데 이렇게 부산의 짠맛을 혹시 조사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에 살면서 부산이라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그런 바닷가의 해안이나 관광지는 많이 있는데 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나 짠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처음에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유승훈 박사님이 쓰신 부산의 탄생이라는 책에 네. 예전에 오래전 부산의 바닷가에는 소금가마가 배가 지나가는 모습보다도 더 흔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부산에 소금가마? 그러면은 어떤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었던 건가? 라는 궁금증이 일었고요. 그때부터 부산의 염전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서 짠맛을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걸 조사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현재는 부산의 다양한 도시, 시내를 가보면 엄청 높은 아파트들이나 굉장히 큰 공장지대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때는 여기서 짠 노동이 이루어졌던 짠 땅이 있었던 곳이고, 너무 신기하네요. 네네. 그 소금이 생산이 되었었고 또 소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융성했었고 그것이 사라졌지만 그 위에서는 또 다른 짠 노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네. 우리의 삶을 그 짭짤한 소금처럼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금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부산의 바닷가에서의 삶에서는 짠 기운, 소금기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김혜경 씨가 조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한 1년 정도 소금에 대한 것들을 쫓아다녔었는데요.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구술 주민분들을 인터뷰하는 구술도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소금 밭이었던 염전 터를 방문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소금과 관련된 식문화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술가 분들하고 야외에 짠 땅이었던 곳에서 전시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부산의 짠맛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부산의 짠맛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의 짠맛은 바로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부산의 짠맛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짠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부산의 짠맛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김혜경 씨 말을 들어보니 정말 짜고 진한 그런 짠맛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